급수가 뭐냐라고 하면 이걸 급수라고 하거든. 기호로는 우리가 이미 배운 기호야. 시그마. 똑같이 시그마로 출발을 하는데, 자, 요거는 출발은 똑같아. 1부터 출발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자, 여전히 수열이 등장을 해. 근데 얘가 바뀌어. 얘가 뭐냐면, 자, 요 기호가 들어갔어. 자, 이게 뭐였지? 무한대였어. 무한대.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n에다가 1부터 출발을 해서 얼마까지 넣겠다라는 거야. 그냥 계속 한없이 넣겠다는 거야. 그치? 그럼 실제로 얘를 표현해보면 뭐가 돼? 1 대입하면 A1, 2 대입하면 A2, 3 대입하면 A3. 그럼 이게 이제 뭐 이렇게밖에 표현이 못해. 그치? 그러니까 계속 더하겠다야. 그치?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 계속 더하겠다. 자, 이거를 이제 관찰하는 거야. 자, 이 값을 관찰하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 아니, 끝이 없는데 더하는 게 가능할까? 빨리 너 못 썼어. 아, 그래. 다시. 끝이 없는데 얘를 계산이 가능할까? 끝이 없어. 계속 나가. 자, 땡땡땡 하고 계속 나가. 자,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 지금 오늘 할 일이 이거야. 한없이 나열될 거야. 얘를 더한 값을 자,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게 급수야.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하면 얘를 하나 들어볼게. 얘를 하나 들어보면 가장 많이 쓰는 얘가 자, 요걸 많이 이용하거든.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하는 정사각형 하나가 있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어떤 하나의 규칙을 얘기를 할게. 자, 얘를 4등분으로 해. 4등분을 하고 하나에다는 색칠을 할게. 자, 여기다가 색칠을 했어. 이렇게 색칠했다. 여기 첫 번째 시행이야. 이게 A1이야. 이 넓이가 A1이야. 두 번째 또 남은 자, 요 한현 3녀석을 또 4등분해서 또 색칠을 해. 자, 요거를 A2라고 할게. 저 녀석의 넓이를. 이해되겠어? 그럼 세 번째는 또 얘를 이렇게 잘라. 또 4등분하고 얘를 색칠을 해. 요 시행을 세 번째 시행이라고 하고 요 넓이를 A3이라고 할게. 그치? 그럼 난 이걸 계속하겠다. 계속하면 요게 네 번째 항, 요게 다섯 번째 항. 계속하면은 어쨌든 간에 얘를 확대하면 이만큼 확대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요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계속 더하다 보면 결국 나는 몇 개를 더하게 돼? 한없이 더하게 되지. 끝없이 더하게 되잖아. 그치? 근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쨌든 간에 이 넓이보다는 뭐 할 것 같아? 작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야, 그럼 가능한 거 아니야? 저거 무한개 더하면은 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저 수보다는 작잖아. 저 수보다 작은 거니까 어떤 수가 저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야. 야, 뭐 한 번 더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요거 색칠한 이 넓이들을 계속 더해보면은 어쨌든 이 넓이 4보다는 안에서 값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잖아. 그치? 이해되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살아있어. 얘가 계속 살아있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계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고민이 되지. 그치? 근데 그 고민을 수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약속을 했어. 이렇게 계산을 하기로. 알겠지? 자, 어떻게 계산을 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거든. 첫 번째 자, 시그마에 대한 기호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 이제 정이야. 정. 자, 급수에서 계산이라고 해요. 계산법. 급수 계산법이야. 급수가 나왔을 때의 정의는 얘고, 이 녀석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법은 뭐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 어떻게 계산하냐면 주어져 있는 거,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를 더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SN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 배우는 걸 옛날에 했던 거야.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 등비 수열의 n항까지 합, 뭐 시그마 n항까지 합, 이런 거 앞에서 우리 시그마에서 많이 배웠잖아. 그치? 자, 일단 얘를 계산을 해야 돼.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n항까지 합을 부분합이라고 불러. 부분합. SN까지만 계산하는 걸 부분합이라고 불러. 알겠지? 자, 이 계산 능력은 자, 이미 내가 그 수 1에서 시그마 등차 등비 수열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그 공부가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알겠지? 난 n항까지 합 계산이 돼. 시그마 그동안 공부한 거 있어. 알겠지? 그거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와서 SN을 계산해.
자, 이게 첫 번째 SN을 계산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뭐 하냐면 그 SN을 뭐 해버리는 거야? 극한을 보내버리는 거야. 극한은 우리가 지금 앞단은 수열의 극한에서 이미 배웠어. 어떤 수열이 나오면 수열의 극한 계산법 배웠잖아. 그치?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주어져 있는 녀석 이 급수를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 급수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약속을 해. n이 한없이 커져갈 때 얘를 보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n이 한없이 커져가니까 결국 얘도 뭐가 돼? 한없이 더하는 게 되는 거잖아. 그치? n까지만 더하는 건데 n을 한없이 키워버리니까 결국 무한계를 더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겠어? 이게 그 얘기야. 그래서 급수를 만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중요한 건 이거야. 급수를 만나면 너가 해야 되는 게 뭐야? 라고 하면 난 일단 뭘 구하자? n항까지의 합을 구하자. 알겠지? 그 다음 그 계산된 결과에다 뭘 붙이자? 극한을 붙이자. 그러니까 SN을 계산하는 능력 그리고 극한을 계산하는 능력 두 가지 능력을 우리가 일단 배워야 돼. 알겠지? 이미 배웠어. 시그마는 앞에서 배웠고 극한은 지금 배웠어. 그치? 그걸 가지고 급수에 대한 걸 처리하겠다. 이해되겠어? 에어컨? 근데 끄면 또 더울 것 같은데? 그쪽이 좀 추워서 그런가? 일단은 잠깐만 꺼보자. 자, 다시 급수가 나오면 어떻게 계산을 한다? n항까지 합을 계산을 한다. 그 계산된 결과에다 뭘 붙인다? 리미트를 붙인다. 자, 그게 급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성질. 급수에는 성질이 있어. 자, 어떤 성질이냐면 첫 번째 성질. 일단 수렴한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거든. 요 급수가 수렴한대. 알파라고 아까 그냥. 자, 얘가 수렴해. 알파로. 자, 또 다른 급수가 수렴해. 베타로. 그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 성질 시그마 상수 실수배 곱하기 AN. 얘는 그냥 C 알파로 수렴한다. 되겠어? 자, 두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 an 플러스 bn은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알파 플러스 베타로 수렴한다. 빼기는 뭐가 될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한다. 되겠어?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성질이야. 자, 여기는 주의. 자, 어떤 걸 좀 확인을 하면 되냐면 생각은 한번 해야 돼. 실수하는 친구들 처음에 있으니까 나중에는 안 할 건데. 자, 요 녀석은 얘가 아니야. 알겠지?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알고 보면 뭐였어? 리미트 시그마 AK, BK.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이 녀석을 n항까지 계산하고 극한을 취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파는 뭐냐면 알파는 리미트 n이 한없씩 커져갈 때 k는 1에서 n까지 ak를 의미하고 베타는 뭐를 의미하냐면 k는 1에서 n까지 bk를 의미해. 얘도 n항까지 합의 극한, 얘도 n항까지 합의 극한을 의미하거든. 그런데 보면 이 부분에서 이미 틀렸어. 얘가 얘 곱하기 얘가 아니야. 그치? 시그마에서 이미 우리가 시그마에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배웠지만 시그마에서 두 수열의 곱이 쪼개진다라는 성질 배운 적 있어 없어? 이거 실제로 성립하지 않잖아. 이것만 해봐도 알지. A1, B1 더하기 A2, B2랑 A1, A2 곱하기 B1, B2 이거랑 같아 달라? 이거 n이 2일 때만 확인해봐도 이게 쪼개지는 게 안 된다. 그치? n이 2일 때만 확인해봐도 이게 안 되는 거 알잖아. 그치? 이게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시그마 얘를 이렇게 쪼갠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사실상 만들어질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자, 급수야. 급수에서 시그마에서 이런 성질이 없었는데 급수에서 갑자기 쓰고 있지만 마치 그러니까 리미트에서 썼던 성질처럼 쓰고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이 안에 급수가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시그마의 성질을 쓰고 나서 존재하면 리미트의 성질에 의해서 수렴하면 이 쪼개는 게 고분 가능해. 그치? 근데 얘는 시그마에서 이런 성질이 없으니까 이렇게 쪼개는 게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시그마의 성질에서 급수의 성질이라고 할게. 급수의 성질에서는 실수배랑 덧셈 뺄셈만 급수를 쪼갤 수 있어. 시그마를. 알겠지? 이해되겠어? 자,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리미트만 성질만 생각해서 쪼개지 말라고 알겠지? 시그마의 성질 들어있는 거야. 둘 다를 만족해야 이게 쪼개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쓰지 마. 요거 쓰면 안 된다. 자 넘어갈게. 일단 계산하는 거 문제 풀면서 조금 확인을 하고 쭉 이어서 자 가도록 할게.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중요한 한 정리가 하나가 있어. 이 정리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문제를 다루기 좀 편한 정리거든. 근데 좀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자, 명제야 명제. 어떠한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좀 쓸 거거든. 자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일 때 an 급수가 수렴해. 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어디로 갈까에 대한 질문이 우리는 명제로 이제 알고 넘어갈 거거든. 급수가 수렴하면 이 안에 있는 시그마 안에 있는 일반항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 자 그거를 확인하고 앞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자 볼게. 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가냐면 자 봐봐. 자 이유는 이래. 증명. 자 왜 그러냐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건 요게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치? 수렴값을 알파라고 할게, 그치? 급수가 얘가 수렴한다라는 건 얘가 S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기호로 쓰면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AN이 뭐냐면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운 것 같아. AN은 SM 빼기 SM-1이다 이런 거 배운 적 기억나지? 그러면 이 질문은 뭐냐면 이 질문은 n이 한없이 커져갈 때 SM 빼기 SM-1의 극한이 이 질문과 이 질문은 같은 질문인 거지, 그치? 근데 주어져 있는 녀석이 SN이 알파로 수렴을 해. 그럼 SN이 알파로 수렴하면 얘는 뭐로 수렴할까? 얘도 수렴하면 같은 값으로 생각. 수렴하면 만약에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생각이 한 칸 더 간 거고 한 칸 덜 간 거 보니까 어쨌든 알파로 가고 있는 건 똑같은 거야. 알겠지? 봐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야, 이거랑 같은 질문이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나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나 같은 질문 아니야? 여기다 1, 2, 3, 4 넣고 오고 여기다가 1, 2, 3, 4를 넣을 건데, 그치? 나중에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 얘가 알파로 가면 얘도 알파로 가면 얘는 한 걸음 뒤에서 가고 있는 것 뿐이지 똑같이 알파로 가고 있는 건 맞잖아.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SN이 알파로 수렴하면 어딨어? 얘가 알파로 수렴하면 얘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0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증명이야. 자 다시 급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야. SN의 극한이 수렴한다는 얘기지. 그럼 AN은 SN 빼기 SN-1이라고 배웠잖아. 그럼 얘가 알파로 수렴하면 얘도 알파로 수렴하니까 알파 빼기 알파니까 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0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치?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제 쓰자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어디로 간다? 0. 머리에 박혀야 돼.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알겠지?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알겠지? 문제를 보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간다니 머리에 박히라고, 알겠지? 이해되겠어? 자, 이게 첫 번째야. 자, 성질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증명의 그 성질 정리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자, 이 녀석은 대우를 한번 생각해봐. 대우 생각하면 어떻게 해? 대우 배웠지. 대우가 뭐야? 졸려. 대우 뭐야? 대우가 어떻게 돼? 대우. 저거에 대하여. 이 명제가 지금 참이잖아. 증명을 했잖아. 대우가 뭐야? 대우. 리미트니 무한대로. 결론을 부정하지. n이 하나씩 커져갈 때 an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발산하. 급수는 뭐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를 뭐라고 불러? 발산한다라고 하지, 그치? 맞아. 야, 뭐 일부러 한 거야? 일부러 한 거야? 네. 다시. 자, 볼게. 대우는 이래. 대우. 일반항 이 안에 있는 녀석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뭐한다? 발산한다. 그치? 그럼 나중에 여기다 써줘. 대우 옆에다가 너희들 거기 있냐? 책 어디 찾아봐. 책 어디에 있냐? 쌤, 닫을게요. 급수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있다. 36쪽을 한번 봐봐. 36쪽.
36쪽에 보면은 자 거기 색칠된 거 있는 두 번째 보면은 대우가 있거든. 거기 옆에다가 써줘. 자 얘는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이야.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도수는 뭐다? 발산한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뭐한다? 발산한다, 그치?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주의사항도 있어. 주의사항. 자 주의사항은 뭐냐면 주의사항은 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아래다가 이것도 써줘. 써있냐 거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써있냐? 성립하지 않는다 써있다, 그치? 자 그것도 확인을 좀 할게. 역은 성립하지 않아. 역이 뭐지? 역이 뭐야? 일반항이 0으로 가면 급수는 수렴한다가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반항은 0으로 가더라도 얘는 수렴하지 않을 수 있어. 자 그 예를 자 하나 둘게 얘. 자 이건 얘를 가지고 얘기하자. 역은 성립하지 않는 얘가 뭐냐면 리미트 자 얘 보자 얘. n은 1에서 무한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요게 자 가장 많이 쓰는 얘거든. 자 요 녀석 일반항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는 거 맞지? 이거 일반항 0으로 가고 있지, 그치? 일반항 0으로 가고 있지? 의심의 여지가 없어. 아래가 커지고 있잖아. 위에는 상수고 아래가 커져가고 있잖아, 그치? 0으로 가는 거 맞다고, 그치?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직관적으로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0으로 가고 있어. 하지만 이 녀석은 실제로 발산한다는 걸 보일게. 자 어떻게 보이냐면 첫 번째 SN 구하자. SN은 K는 1에서 N까지 요 녀석을 K로 바꿔야지. AK니까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분의 1이야. 자 요걸 일단 계산을 해야 그 다음 극한을 취할 거 아니야. 자 요 녀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주어져 있는 거 차 만들기 들어가려면 유리화를 좀 해야 되거든. 분모문자 유리화를 할게. 루트 빼기 루트를 분모문자 곱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자 요걸로 바뀌거든. 자 이거 너희들 많이 했지. 이웃한두항의 차 어떻게 했어? 하나 넣고 하나 넣고. 나열해서 소거하는 거 많이 해봤지, 그치? 시그마에서 나열 소거 많이 해봤지, 그치? 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2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n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주어져 있는 거 살아남은 게 뭐야? 살아남은 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 이게 SN이야? 자 우린 여기다 이제 뭐 붙일 거야 이제? 극한을 붙일 거지. 자 이게 이 급수라며. 계산법이 아까 이렇다며, 그치? 자 그럼 여기 SN에다가 이 녀석을 계산한 거를 한번 대입해 볼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얼마까? 무한대잖아. 무한대잖아, 그치? 무한대 빼기 1이니까 무한대잖아, 그치? 이해되겠어? 아 그러네. 지금 확인한 거야.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겠지? 일반항은 0으로 가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더해지는 게 거의 없어. 그래도 얘가 뭐 할 수 있다. 그래도 얘가 뭐 할 수 있다. 발산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0으로 가니까 나중에 더해지는 게 거의 없다고. 아주 그 미약한 힘이 더해진다고, 그치? 하지만 얘는 뭐 하고 있어 지금? 발산하고 있다고. 발레야. 알겠지? 이해되겠어? 착각하지 마. 일반항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고 생각하지는 마. 지금처럼 발산할 수도 있어. 알겠지? 자 그럼 정리할게. 자 이 명제에서 우리가 그 하나의 핵심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을 만날 때 있잖아. 자 이 녀석에서 요거에서 이 정리에 대한 활용. 자 활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만날 거야. 급수를 만나면 자 이 계산을 먼저 하지 않고 그냥 이거 한번 해보겠다 야. 잠깐 이 녀석 극한 한번 보겠다 야, 그치? 한번 이 녀석 극한을 봤더니 얘가 만약에 0으로 가지 않으면 뭐고? 발산이니까 저거 계산하면 안 돼. 그냥 발산이고 넘어가면 돼, 알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다면 이제 뭐 하면 돼? 얘가 만약에 0으로 가고 있으면 일반항이 그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잖아, 그치? 이제 뭐 하면 돼? SN 구하고 극한 구하는 작업으로 들어가면 돼. 알겠지? 아 지금 상황 파악 됐어? 다시 얘가 나오면 선생님은 이거 바로 하지 않겠다고. 알겠지? 얘가 나오면 뭐부터 하겠다는 거야? 극한을 먼저 봐서 0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인데 저거 뭐라고 있어? 괜히 발산인 거 아는데, 그치? 이해되겠어? 급수가 나오면 일단 일반한 극한을 보고 0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이니까 넘어간다고. 근데 만약에 얘가 0으로 가면 그때 이걸 하겠다 이거야. 알겠지? 이해되겠어? 그때는 이걸 하겠다. 그때는 이제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 알겠지?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넌 발산이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가면 그땐 나는 너를 한번 알아보겠다. 너가 도대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정의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자,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문제풀이 들어갈게.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특별히 따로 공부를 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등비급수야. 쉽게 얘기하면 이 시그마 안에 누가 등장하겠다는 거야. 이 시그마 안에 등비수열이 등장하는 거야. 알겠지? 시그마 안에 등비수열이 등장을 할 때 주어져 있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 알아보자. 자, 등비급수가 등장을 하면 자,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인데, 자, 봐봐. 아까 한 거 좀 이용할게. 자, 봐봐. 중요해. 등비급수. 자, 일단 얘가 0으로 가지 않으면 뭐해? 발산이잖아. 그러니까 난 얘가 0으로 갈 때만 조사를 들어가기로 할 거야. 근데 얘가 언제 0으로 가냐면 첫째 항이 0일 때는 급수도 0이야. 의미 없잖아. 그치? 그럼 첫째 항이 0일 때 0이니까 일단 첫째 항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첫째 항이 0이 아니고 R이 모일 때 이 극한이 0으로 가. 그렇지. 마이너스 1과 1. 자, 그래서 자, 이거 선생님 강조한다. 수렴 조건이야. 수렴 조건. 아, 이거 나중에 써야 돼. 일단 알아봐야 되니까. 일단 자, 내가 아직 수렴 조건 하지 말게. 지금 이 녀석이 0으로 갈 때는 R이 모일 때밖에 없어. 이때만 지금 얘가 0으로 간다라는 거 확인이 됐지. 일반항이 0으로 가잖아. 그치? 그럼 난 요때만 SN을 구하고 그 녀석의 극한을 발산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겠어? 다른 때는 왜 안 해요라고 하면, 아니 다른 때는 얘가 0으로 가지 않으니까 발산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녀석이 0으로 갈 때만 조사를 하기로 했잖아. 얘가 지금 얘기해준 게 그거잖아. 수렴하면 극한이 0으로 가야 된다며. 그치? 그럼 얘가 0으로 가려면 R이 마이너스 1가 0 있을 때 이 극한이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그때만 내가 이 녀석이 어쨌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다 이거야. 그치? 이해되겠어? 네. 안 돼. 돼? 이때만 조사를 해본다. 그럼 이때만 조사해보면 SN이 뭐야? 등비수열의 합공식 기억나지? 기억나 안 나? 1-R분의 1-Rn제곱 기억나 안 나? 기억나? 기억나는 거지? 까먹지 않았지? 1 R분의 1 Rn제곱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잖아. 그치? 그치?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붙여. 보여? R이 마이너스 1가 서 있으면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치? 그럼 이 극한 합수는 뭐가 돼? 1 R분의 A 수렴하네. 극한이 이 값으로 나오잖아. 그치? 이해되겠어? 자, 두 가지 강조한다. 자, 등비급수는 요게 바로 뭐야? 수렴? 조건이고, 요게 바로 뭐야? 수렴 값이야. 저 등비급수의 값이라고. 되겠어? 되겠어? 수렴 조건이 뭐라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 1 빠진다. 급수는 1 빠져. 알겠지? 자, 그리고 수렴값은 얼마다? 1 R분의 A로 수렴한다. 이게 등비급수의 계산법이야. 1 R분의 A. R 확인 1 R분의 A. R 확인 1 R분의 A. 등비급수 R 확인 1 R분의 A. R 확인 1 R분의 A. 알겠지? 이해되겠어? 수렴 조건 확인 공식 1 R분의 A. 이거 이제 안 할 거야. 등비급수는 앞으로 이거 안 한다. 등비급수는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쓸 거야. R이 마이너스가 서 있으면 1 R분의 A. 그냥 알겠지? 이거 안 한다고 이제. 그치? 이해되겠어? 자, 요게 급수를 다루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야. 다시 한번 확인할게. 정의, 어떻게 계산? 이렇게. 성질, 실수배, 덧셈, 뺄셈 쪼갤 수 있어. 자, 이 정리를 선생님이 조금 잘 파악을 해야 돼.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대우. 일반항이 0으로 가지면 발산. 그러니까 0으로 가지 않으면 버릴 거야. 쓰레기야, 쓰레기. 알겠지? 발산하니까. 그럼 얘 0으로 가면 0 몰라. 0은 모르니까 0으로 가면 조사. 알겠지? 근데 특별히 등비급수는 이놈이 0으로 갈 때는 이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때만 SN과 SN의 극한을 조사하자 이거야. 그치? 근데 이때 조사해보니까 SN이 이걸 알고 있어. 등비수열은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요는 극한 치해보니까 얘 0으로 간다는 건 배웠으니까 1 R분의 A가 극한 값이야. 그러니까 등비급수는 이 값이 R이 이 범위에 있으면 1 R분의 A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제 문제 자 풀어보도록 할게.